T 오더부터 볼게요. 자, 굉장히 이게 이제 추상화가 됐죠. 그죠? 1번 유저가 1번 상품을 주문했다. 2번 유저가 2번 상품을 주문했다. 딱 요 정도 정보예요. 주문에는 정말 딱 요 정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번 유저가 누구지? 궁금하면 이제 회원 테이블을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T 유저 테이블을 보시면, 자, 요거는 아까 하나였던 버전이랑 다르게 제가 이 회원 식별자로 그냥 숫자로 만들었어요. 유저 아이디도 괜찮은데 숫자가 편하니까. 그래서 1번 유저, 2번 유저, 3번 유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유저는 손흥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상품은 도대체 또 뭐냐? 이것만 봐서 모르죠. 그래서 T 프로덕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 100만원짜리 보시면, 운동화도 지금 두 개죠. 하나는 100만원짜리, 하나는 20만원짜리. 코트도 10만원짜리 가격까지 똑같은 코트가 있는데, 이 식별자가 다른 거 보면 분명히 두 개는 다른 코트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식별자를 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이제 잘 뒤져보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면 일단 주문이잖아요, 그죠? T 오더부터 봐야 돼요. 자, 그럼 유저 넘버가, 손흥민 유저 넘버가 몇 번인지 그거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T 유저에서 아이디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유저 넘버라고 써야되는데, 제가 T 오더에서는 유저 넘버라고 썼는데, 이 유저를 다시 보시면 여기 또 아이디로 돼 있거든요. 유저 넘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맞춰야 됩니다. 실제로 이 T 오더에서 쓰인 이 유저 넘버는 회원 번호고요. 프로덕트 넘버는 상품 번호예요. 근데 칼럼명이 무조건 동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칼럼명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둘 다 아이디로 쓰였죠. 근데 이 T 오더에서는 이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넘버, 프로덕트 넘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이디를 이제 뽑아내야죠. 누구 거? 유저네임이 손흥민님. 1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유저 넘버가 1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3개 카운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손흥민이 몇 번인지 찾을 때, 그죠? 이렇게 눈으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막 세고 막 계산하고 직접 찾고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무조건 SQL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자, 손흥민이 산 상품 역시, 자, 손흥민이 산 상품, 산다라는 건 주문 행위고, 손흥민은 유저고요. 상품은 말 그대로 상품. 3개 테이블을 다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T 오더 먼저 보시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유저 먼저 봐야겠네요. 근데 아마 똑같아서 손흥민 똑같은 손흥민이라서 여기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1번인 걸 찾았으면은 검색하시고, 1번이 프로덕트 1번 주문을 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 1번이 이제 뭔지 보시면 돼요. 셀렉트 T 프로덕트에서
아이디가 1인 거. 요거 잘못했죠 제가. 유저 넘버인데. 자 1번이랑 5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으로 이게 묶어가지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운동화 포트 대충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스커트 산 거 마찬가지. 일단은 여기서는 스커트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 T 프로덕트를 먼저 보시고 P 네임일 거예요 아마. 스커트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4번이죠. 뭐 이렇게 한 번에 봐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뽑으려면 칼럼을 선택을 해주시고 4번이구나. 4번 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더 테이블을 4번으로 필터링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유저 넘버가 아니라 프로덕트 넘버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유저 넘버죠. 누가 샀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4번. 이 사람 2개를 샀대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누가 샀는지 궁금한 거면은 이거 뭐 굳이 2개 나올 필요 없으니까 디스팅트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누군지 보면 되죠. T 유저에서 아이디가 4번인 사람 송혜교 보죠. 이런 식으로. 자, 뭐 하는 김에 4, 5번도 그냥 빨리 해볼게요. 자, 이거 어쨌든 3개를 이제 웬만하면 다 봐야 됩니다. T 오더.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요거는 그룹핑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룹 바이 유저 넘버로 해주시면 되겠죠. 카운트 1번 유저가 뭐 3개 주문했다. 자 여기서는 이 카운트 이걸로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오더바이 해줄 거고요. DSC 1번 유저가 3번 주문했다. 그럼 이제 또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다 똑같아요. T 유저 뒤져가지고 아이디가 1인 거 찾으시면 되죠. 유저 네임 손흥민. 자 마지막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 자 역시 소지섭이 몇 번인지를 찾아야 돼요. (5번)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테이블 가서 주문 테이블 가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 그죠? 현재 가격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T 오더를 먼저 보시고 소지섭에서 산 걸 싹 봐야 되니까. 그래서 유저 넘버가 5인 거. 자 그럼 5번이랑 8번이래요. 그죠? 5번이랑 8번 둘 다 보려면 5어 또는 인 이용해서 프로덕트에 아이디가 5번이랑 8번인 거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썸 하시면 되죠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되게 복잡하죠. 제가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편하다 이걸 느끼시면 되거든요. 아까 했던 거보다 훨씬 코드도 길고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느끼시면 됩니다. 아까는 요거 이렇게 그냥 딱 3줄 정도면 끝났던 건데 이 정도로
테이블을 나누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찢어가지고 용량 확보하고 테이블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식별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런 장점을 얻긴 했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취합해서 가져오는 거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죠. 테이블을 찢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찢어진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니까 이렇게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짜 테이블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섞는 거죠.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세 개가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진짜 저장 자체는 떨어져서 저장되어 있지만, 요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 개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요 테이블을 보는 게 아니라 요 테이블을 보면서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가상으로 뽑아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그냥 보기만 위한 용도. 실제로 테이블이 아니니까 뭐 여기다 저장을 하거나 여기 있는 걸 수정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의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만 해라 라고 해서 보통 이런 걸 뷰라고 하거든요. 뷰 테이블. 그래서 뷰 테이블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조회만 가능합니다. 조회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테이블을 붙이는 행위, 요거를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요. 똑같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분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올 때는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자 이거죠.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게 이제 조인이고요. 자, 조인하는 방법은 자, 조인 한번 같이 볼게요. 조인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시 주문 테이블을 볼게요. T 오더. 여기에서 일단 회원 정보를 보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테이블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셀렉트만 새로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옆에 회원 테이블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조인이라고 그랬죠. 붙이는 거를. 그 중에서 가장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붙여볼게요. T 유저. 회원 정보 붙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옆에 회원 테이블이 붙어요. 바로 옆에. 그 회원 테이블에 칼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회원 테이블이 싹 붙었죠. 붙었는데 뭔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 많아졌죠?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테이블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행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행이 있고 여기도 행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얘네들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요 왼쪽 테이블이 오더 테이블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1번, 1번, 1번 이게 뭐예요? 1번 주문은 1번 회원이 1번 상품을 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이 옆에 회원 정보를 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당연히 누구 회원 정보를 보고 싶은 거겠어요? 1번 회원을 보고 싶겠죠. 그렇죠? 여기에 갑자기 2번, 그렇죠? 2번 누굽니까? 설현. 이렇게 설현이 오면은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주문한 사람은 1번인데 설현 정보가 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회원 번호가 1번인 거에는 1번 손흥민 정보가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붙이라고 했다고 그거를 컴퓨터가 알고 붙여줄 수는 없죠. 일단 붙이라고 했으니까 컴퓨터는 이제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얘랑 얘를 붙여야 될지 얘랑 얘를 붙여야 될지 얘랑 얘를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붙여버린 거예요. 알아 모르겠다 해서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유저, 2번 유저, 3번 유저, 4번 유저, 5번 유저 있으면은 얘랑 얘랑 붙은 거 하나, 얘랑 얘랑 붙은 거 하나, 얘랑 얘랑 붙은 거 하나 해서 총 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 행에도 이거 5개 붙고, 요 행에도 이거 5개 붙고, 요 행에도 5개 붙고 해서 곱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6명에 오더 13개 해서 13 곱하기 6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상 요 유저 넘버랑 요 회원 아이디가 같은 거 말고는 별 의미 없죠, 우리한테. 요거랑 요거 같은 게 잘 붙은 거잖아요. 우린 유저 1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1번 유저 붙은 것만 궁금하지 나머지는 궁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과에서 싹 제외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조인을 할 때는 테이블을 붙이는데 붙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방법, 기준. 그게 이제 조인 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붙이고 이제 눈에 보고 싶은 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다시 유저 넘버랑 여기 회원 테이블에 아이디랑 같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럼 on이라는 문법을 추가를 해서요. 유저 넘버랑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라.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행을 해보면 안 돼요. 자, 안 되는 이유가 아이디 칼럼은 애매하대요. 그래서 왜 애매한지 보면은 T 유저에도 아이디가 있고요. T 오더에도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죠, 컴퓨터가. 그래서 이 앞에다가 주인을 적어줘야 됩니다. T 유저의 아이디니까 T 유저.i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 유저 넘버 같은 경우는 T 오더에만 있으니까 뭐 애매할 일은 없지만 여기도 굳이 적어보자면 T 오더 점 유저 넘버 이렇게 해서 붙인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테이블이 존재하진 않죠.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딱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만 쓸 수 있는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딜리트는 못하지만 그런 뷰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테이블을 보고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야죠. 상품 테이블. 자, 그럼 상품 테이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인을 하면은 가상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테이블로 보시고요. 이 조회 결과를 요 밑에다가 이너 조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바로 여기 옆에다 붙이겠죠. 이렇게. 똑같이 T 프로덕트를 붙이시면 되고요. 이거 역시 온 조인 조건 안 주시면은 모든 행과 행이 경우의 수가 다 붙어버리는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on을 해주시는 게 오더 테이블에 프로덕트 넘버랑 그리고 T 프로덕트의 아이디랑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야겠죠. 오타 딱 필요한 것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면서 내가 찢어져 있는 테이블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필터링을 하셔도 되고 그룹핑을 하셔도 되고 웨어를 하셔도 되고 이걸 하나의 이제 테이블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기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조인 조건을 잘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행을 잘 붙일 수 있는, 그것만 잘 하실 수 있어도 조인을 50%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 칼럼명 앞에다가 테이블명 적는 거, 그죠? 이거 테이블명이 좀 길면 되게 적기 좀 귀찮거든요. 지금 요 정도 되게 적기 귀찮은데 뭐 할 때마다 앞에다가 막 T오더, T프로덕트 붙이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명 붙이는 게 칼럼 말고도 테이블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더니까 O, 유저니까 U, 프로덕트니까 P,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시면 여기 T 오더 대신 O를 써도 되고요. U, 여기도 오더 대신 O, T 프로덕트 대신 P,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인은 딱 요것만 할 줄 알아셔도 50% 이상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렇게 똑같이 붙여 보시고요. 잘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조인을 이용해서 요 결과를 한번 내보세요. 요건 직접 해보세요. 요 연습 문제를 조인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한 방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테이블을 막 여러 번 뒤지지 않아도.